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70이 다 된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고 혼자 돈 쓰러 다니기 바쁘냐고. 도대체 당신한테는 가족이 어떤 의미야? 그렇다고 내가 당신이랑 아이들 밥 굶게 만든 건 아니잖아. 당신한테 생활비 쓸 만큼 주고 나머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겠다는데 왜? 그게 불만이야? 당신이 아이들 생일 때 선물 한 번 사준 적 있어? 나랑 40년 넘게 살면서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긴 적이 있냐고.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정작 바람피는 여자들한테는 명품들 선물해 준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건 다 지난 옛날 얘기잖아. 지금은 나도 나이가 들어서 바람 피고 싶어도 못 펴.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바람만 폈어? 내가 당신 빚도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갚아줬냐고. 어떻게 된 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일 수 있어? 또 그 얘기야? 지겨우니까 그만 좀 꺼내. 갚아줘서 고맙다고 했잖아. 당신이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술집 여자들한테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카드나 치러 다니니까 그런 빚이 생긴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뭐 내 엄마야?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원래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게 불만이면 나랑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70대가 된 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는 평생을 같이 살아왔지만 사실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두고 늘 바람을 펴왔었고 평생 도박에 빠져 살았었죠. 결혼 생활을 하며 이혼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아보기로 했어요. 이왕 지금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했죠.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면 혹시나 결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참 바깥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따르는 선후배들도 많고 밤이면 밤마다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연락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긴 적 없었고 아이들 운동회 때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을 만큼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바깥 사람들을 챙기느라 가족들은 늘 뒷전이었던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남편이 바람피는 걸 적발했어도 그 순간만 미안하다 하고 절대 변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바뀌겠지. 앞으로 2번 다시 딴 눈 팔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번엔 변하겠지라고 속아왔던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남편이 몇 번 반복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 이번이 몇 번째야? 2번 다시 바람피지 않겠다면서. 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든 생활비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당신이랑 민재, 민호 밥 안 굶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바람피다 걸렸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 남편이 도박빚을 져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도박을 끊지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도박빚을 질 때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가족이 길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냐며 감정에 호소하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었죠. 그때마다 제가 급한 돈을 마련해 줬었고요. 저는 가정주부였는데 그런 돈들이 땅에서 솟아났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제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급한 대로 빌려서 늘 남편 도박빚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남편을 제외한 저와 우리 2 아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한 번 사주지 못했고
저도 결혼할 때 산 옷들을 지금까지 입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다시 남편이 도박빚을 져서 그걸 갚아주고,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도박을 하며 즐거운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와 제 두 아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드디어 우리 큰 아들 민재가 결혼을 했습니다. 큰 아들 민재가 결혼할 때 저는 며느리나 사돈댁보다 우리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다른 집들과는 달리 왜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이 더 걱정이었냐고요? 우리 남편이 평생 저한테나 가족들한테 했던 걸 우리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을까봐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서나 아이들의 부모로서나 정말 빵점이었으니까. 혹시 우리 아들도 결혼한 후 똑같이 할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도 작년 가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빠를 닮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어요. 큰 아들이 결혼까지 했어도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코를 찌르는 듯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죠. 뜨거운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오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에서 전날 마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잠시 불러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당신 오늘도 밤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야? 어떻게 하루를 안 빠지고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올 수가 있어? 집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남편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이어나가더군요.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어?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왔잖아. 도대체 당신한테는 가족이 어떤 의미야? 내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지금 이 커피도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당신 퇴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직장 생활 얘기야? 퇴직하고 나서는 사람이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당신 도박빚도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갚아준 줄 알아? 또 그 얘기야? 지겨우니까 그만 좀 꺼내. 당신 요즘도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제는 연금 말고 다른 수익도 없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내 연금으로 뭘 하고 다니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이라도 일하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서 당신 도박하는 돈을 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이 내 엄마야? 뭘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야? 제가 도박빚을 갚아준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남편은 보고 있던 신문을 한편으로 치우며 인상을 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테이블이 다 흔들릴 정도로 쿵하며 손을 내려쳤습니다. 당신만 할 말 많은 줄 알아? 난 원래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평생을 잔소리만 해대는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고. 이쯤 했으면 우리 그냥 따로 살자. 나는 당신 얼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내가 싫으면 같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단 하루라도 이혼 생각 안 한 날이 있는 줄 알아. 큰 아들 민재도 작년에 결혼했고 작은 아들 민호도 내년이면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조용히 하고 딱 1년만 참아. 민호도 알아서 결혼하겠지. 민재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던데 뭘 그래? 그래도 민호 결혼식 날에 참석은 해줄 테니까 그때 연락해. 그게 부모가 돼서 할 소리야? 알아서 결혼하겠지라니. 당신이야 하나도 신경 안 썼겠지만 나 혼자서 얼마나 머리 아팠던 줄 알기나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 혼자 알아서 잘하라고. 당신이 이 집에서 못 나가겠다면 내가 나갈 테니까
살면서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마주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그게 당신 대답이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70이 넘어도 똑같네. 그래,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곧장 집 밖으로 나서더군요. 그날 남편의 눈 속에서 저를 지긋지긋해하는 듯한 눈빛을 느꼈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하니 그때까지만 참고 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젠 한계를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라든지 결혼식 날이라든지 그래도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 사돈댁에 보여주고 싶어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그것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대답에 저도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더는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꽉 막힌 관계라는 걸 또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남편은 며칠 뒤 집을 나가는 순간에도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 그 전과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집안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의 어머니이자 저랑은 친구 사이였던 영미였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했었고 영미의 아들이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스승의 날이 되거나 하면 선생님들에게 선물이나 간식들을 챙겨줬어야 했고 그렇게 학부모들끼리 친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랑 성격도 잘 맞고 나이대도 비슷한 영미와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됐었죠. 그 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왔었지만 아이들이 대학 때문에 타지로 가게 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도 전혀 어색한 것 없이 바로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친근하더라고요. 순희 씨, 최순희 씨 맞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요? 영미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냈어요. 영미 씨도 계속 이 동네에 사셨어요? 그럼요. 이사 한 번 안 가고 쭉 이 동네에서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을 안 마주칠 수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은 은퇴하셨어요? 네, 저희 남편도 은퇴한 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평일에는 이렇게 공원 산책이나 하고 집안일하고 집에서 TV 보고 그렇게 지내요. 주말이면 남편이랑 같이 스포츠 댄스 배우러 다니고요. 스포츠 댄스요? 춤 되게 잘 추시나 봐요. 아니에요. 다들 저희랑 비슷한 또래분들이고 처음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실력도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오래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추고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서툴긴 한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랜만에 만난 영미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산책도 같이 하자고 번호도 다시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영미 씨와 같이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미 씨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순희 씨는 주말에 보통 어떤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늘 똑같아요.
나이가 드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도 잘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걸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취미생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취미생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0년은 즐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마땅히 생각나는 취미 생활이 없어서요. 혹시 그러면 저희 부부랑 같이 스포츠 댄스 배워보실래요? 아니에요. 저는 춤이랑 노래에는 전혀 재능이 없어서 춤 같은 거 출 줄 몰라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지금 별거 중이라서 같이 갈 사람도 없고요. 남편분이랑 별거 중이시라고요? 영미 씨에게 그동안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사실 개인적인 가정사라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했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는 별거 중이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고 저한테 다시 한번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나오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같이 갈 사람 없이 혼자서 가면 많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낯가림이 심한 제 성격상 잘 적응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 그곳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영미 씨 부부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이번 주말에 일단 구경이나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이만한 취미 생활이 없다며 저를 설득하는 영미 씨한테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듯해서 토요일에 영미 씨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 오시는 분들도 다들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보내는 저 같은 분들이라고 하셔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순희 씨 오셨어요? 이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영미 씨 친구인 최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포츠 댄스 학원에 들어서니 다들 넓은 거울 앞에서 짝을 맞춰 대화를 주고받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들 처음 오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잊을 수 있었어요. 듣던 대로 시니어 스포츠 댄스라 그런지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더라고요. 의자에 앉아 다른 분들이 춤추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남자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색하진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이라고 해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 살면서 춤을 춰본 적도 없고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땐 순희 씨랑 똑같았어요.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들 처음엔 순희 씨처럼 어색해 하셨을 거예요. 순희 씨나 저처럼 춤 한번 춰본 적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춤추시는 거 보니까 잘 추시던데요. 너무 잘 추시길래 저는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쯤 됐으려나요? 순희 씨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저보다도 훨씬 잘 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미 씨 부부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부부끼리 춤을 추러 간 사이 구석에 혼자 뻘쭘히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건 박재삼 씨였습니다. 남편보다는 한 23살 정도 많아 보였지만 얼굴에 구김살도 많이 없고 혈색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건강 관리를 참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박재삼 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2개 가지고 오더니 제 옆에 앉아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저랑 얘기 좀 더 나누실래요? 저도 이곳에 순희 씨처럼 혼자 왔거든요.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혼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혼자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남편이 있긴 한데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사실 말만 이혼을 안 한 거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 이곳에 발붙이기가 쉽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영미 씨랑 친구 사이인데 영미 씨가 한번 놀러라도 오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 용기 내서 한번 와봤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운동도 되고 어느새 즐겁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춤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항상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취미 생활로 스포츠 댄스를 추천받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뭔가 따분한 제 인생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걸 해보고 싶은데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춤을 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순희 씨랑 비슷했어요. 제가 몸치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몸이 안 움직였거든요. 발도 엉키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춤추고 계시는 분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다들 표정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제3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음같이 차갑게 느껴졌던 이곳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과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얘기를 나누다 제3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에게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순희 씨, 저랑 같이 춤 한번 춰볼래요? 제3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춤에는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전히 쭈뼛대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처음엔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러니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며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법이잖아요. 조금의 용기만 내면 될 것 같은데도 그 조금의 용기가 잘 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3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 춰요. 괜히 제3씨한테 방해만 될 것 같은데. 제3씨가 건네는 손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약간은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제3씨가 웃으며 다시 얘기를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춤을 못 추고 엉망이었는지 아마 순희 씨가 봤으면 혼자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 저도 지금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조급해할 거 없고 서두를 거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니 함께 해봅시다.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제3씨의 계속되는 권유에 살짝 주저하다 결국 용기를 내고 제3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제 가슴 뛰는 소리가 제3씨에게도 들릴까봐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내 제3씨에게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느리게 첫 스텝을 같이 맞춰 나갔어요. 어색했던 분위기도 제3씨의 리드에 따라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춤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그냥 제3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원래 춤이 그런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순희 씨가 기억하기 싫어도 순희 씨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3씨와 함께 발을 맞추고 음악 소리에 몸을 맡겨보니 제 나이를 잊게 되더군요. 제3씨와 처음 춤을 춘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주말만 오길 손꼽아 기다렸어요. 나분하기만 했던 제 노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었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발을 맞추어 춤을 추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니 서로 알고 지낸 지 몇십 년은 된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제3씨와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큰 행복이라 느껴졌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들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어요. 나도 여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 스스로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3씨도 그렇고 서로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꾸준히 주말마다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꾸준히 나갔어요. 그러다 한동안 제가 스포츠 댄스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려왔거든요. 민호는 자기와 결혼을 할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달 만에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서로 별거를 하고 남남으로 지내고 있으니 서로 불편하겠지만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엔 참석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 날에도 불편하겠지만 조금 참고 같이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 했어요. 제 친구들 부부들을 보면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집 살 때 보태써라고 지원을 해준다던데 평생 남편 도박빚 갚느라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사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절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도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도 혼자 참석하게 됐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며느리도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자리까지 어떻게 끝을 내고 몇 주 만에 다시 스포츠 댄스 교실에 나갔습니다. 한동안 안 오시길래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셔서 무슨 일 있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혼자 너무 답답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답답했던 기분이 좀 풀리네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모두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춤추는 시간만큼은 즐거워요. 제3씨와 같이 눈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제3씨와 춤을 추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때 느꼈어요. 제가 제3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요.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라 스스로 그런 감정들을 억눌러 왔는데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할 만큼 감정이 확실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씨의 눈빛을 보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제3 씨는 우리가 처음 얘기를 나눴던 테이블에 앉아 다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속마음에 있던 고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라 친구인 영미한테도 얘기 못했던 제 고민들을 제3 씨 앞에선 뭔가에 홀린 듯이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제3 씨는 저희 남편이 참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뭐가 부럽냐고 되물었어요. 자기는 하지 못했던 결혼도 하고 시기를 놓쳐 평생 가질 수 없는 자식들까지 있으니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3 씨에게 저희 남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날 저희는 스포츠 댄스 교실이 끝난 이후 같이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제3 씨와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제3 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순희 씨, 더는 제 마음을 못 숨길 것 같아요. 제3 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곤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몹시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제3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희 씨가 하고 있는 고민들도 제가 해결해 줄게요. 무슨 고민을요? 순희 씨 막내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자리에 제가 대신 가줄게요. 그리고 순희 씨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집 문제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순희 씨가 제 마음만 받아주신다면요. 저도 사실 제3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직 남편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제3 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절 어떻게 볼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제3 씨가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지낼 집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너무 고마운 얘기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런 걸 넙죽넙죽 받을 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3 씨의 마음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제3 씨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즐겁고 기쁘지만 우리가 나이가 있고 나한텐 자식들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곤 제3 씨가 괜찮다면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생각을 정리를 좀 하고 대답을 드려도 괜찮냐 물어봤죠. 제3 씨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보자며 제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제3 씨에게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같이 춤을 추고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건 맞지만 둘째 아들의 결혼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는 자리, 그리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타나지 않던 남편은 결국 결혼식 전날까지 제 연락은 물론 아들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대신 저희 남동생이 급하게 결혼식 날 저와 같이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아들 결혼식부터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예쁜 신부 화장을 한 며느리와 말끔히 차려입은 저희 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3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제3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순희 씨 카톡에 아들 청첩장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얘기 안 했는데 어쩌려고 그러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저희를 보고 막내 아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들 되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민호 씨.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는 어머니 친구인 박재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호 입에서 나온 놀라운 얘기에 저와 제3씨 모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3씨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사실 저희가 데이트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계신 거 몇 번 봤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도 다 눈치챘었고요. 결혼식 때문에 그동안 바빠서 결혼 끝나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혼식에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민호야, 너 제3씨랑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봤었어? 근데도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비밀로 했던 거야? 응. 굳이 얘기해서 뭐 하나 싶더라고. 아, 그리고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민호 씨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뭐든지 얘기만 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한평생 저희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엄마도 여자인데 정말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평생 아빠 때문에 고생만 하다 엄마가 늙어버린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만나게 되시면 꼭 상처 주시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이라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민호 씨랑 민재 씨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얘기만 해보세요.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줄 준비돼 있어요. 오늘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 민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지워질까 억지로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없이 민재의 손과 제3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편의 빈자리에 큰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저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난 후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제3씨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줬고 나이 70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저를 곱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 둘 다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황혼에 찾아온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날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과 억지로 유지했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번호가 아니라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몰라서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또 도박을 끊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 살았고 또 다시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변제할 능력이 안 되자 연락을 다 끊고 잠적해버렸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 도박 빚을 내가 몇 번이나 갚아줬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더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죠. 남편과의 뒤틀리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아들 결혼식 날에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제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이번에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인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번엔 또 얼마나 빚을 진 거야? 내가 도박빚 갚아줄 때마다 이번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안 한다더니 이번이 몇 번째냐고. 진짜 이번 한 번만 해결해주면 도박 무조건 끊고 다시 당신한테도 잘해줄게. 나한테 잘해줬던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다시 잘해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오늘 당신 보자고 한 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무슨 말? 도박빚 갚아준다는 말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나하고 이혼해. 내가 평생 당신 도박빚 갚다 죽을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지금도 이혼 도장만 안 찍은 거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당신이 항상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했던 건 다 까먹고 내가 다른 남자 생겼을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바람피고 했던 건 다 옛날 일이잖아. 다 지난 과거는 굳이 들먹이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 다른 남자 생긴 거냐고? 그래. 나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 굳이 당신이랑 법정에서 이혼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서로 좋게 합의 이혼했으면 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 당신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알겠고 다 알겠으니까 일단 내 도박빚부터 정리해줘. 이 빚만 정리해주면 당신 말대로 이혼도 해줄 테니까 이 빚만 어떻게 해달라니까. 그날이 제가 저희 남편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도박빚을 못 갚아주겠다고 하니 심지어 저희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도박빚 갚을 돈이 필요한 걸 눈치챈 저희 아들들은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정말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깨달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해요. 먼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다시는 바람도 피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에 수십 년을 속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뒤틀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며 사소하게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남편과 아내 둘 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슬기롭게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한쪽이 전혀 그럴 뜻이 없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처럼 평생 고통만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길 바래서 하는 말이니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3씨를 만난다는 얘기를 꺼내면 아들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저를 엄마로 생각도 안 할까봐 큰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한테 당하며 살아온 세월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고 자기 아빠를 닮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나 손주들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제 경험에서 나온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엔 항상 밝은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제 저희 집에서 하루 신세 지신 거랑 오늘 아침 드신 것까지 다 합쳐서 15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엄마가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지. 며느리가 돼서 지금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야?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여기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며느리랑 반반 나눠서 구매한 집이에요. 저랑 승재 씨가 반반 나눠서 산 집이라고요. 이 집의 절반은 제 건데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불쑥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집 찾아오는데 너한테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돼서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니? 자꾸 똑같은 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집은 저랑 승재 씨 공동명의고 절반은 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려요. 요즘 시대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제 주위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온 건 저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지. 결혼할 때 부모가 꼭 보태주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세대는 전부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받는 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두 분이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모른 척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버님께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땡돈 한 푼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죽을 때 그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베풀 줄도 아셔야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사돈댁에서는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줬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같냐고요? 정말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제 네가 그 여자랑 이야기 나눈 거 못 들었을 줄 알아? 무슨 얘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가 너한테 몰래 용돈을 줬었다면서. 저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하룻밤 주무신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제가 통화하는 것도 엿듣고 계셨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못된 며느리로 만드셔서 좋으세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는 먼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용돈 주시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숙박비랑 밥값 지금 제 계좌로 보내세요. 뭐라고? 새어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사는 60대 중반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고 단란했었던 저희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려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나 보던 이런 분통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일이 저한테 생기기라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다 보니 지인들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이렇게 인생 이야기 채널에 제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제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 말년에 일어난 분통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6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난 저희 외동 아들 승재도 우리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부모 속을 크게 썩였던 적이 없는 효자였고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아들도 결혼까지 했으니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 큰 걱정거리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저희 남편은 체질상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려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오니 너무 좋았지만 남편 본인은 그런 점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술 한잔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본인은 음료수만 홀짝거리고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제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같이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만 되면 상가집에 가야 한다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못 마시니 저녁에 술자리에 갈 일도 없고 사업을 그만두고 나니 사업할 때 만났던 분들하고도 연락이 많이 끊겼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늦바람이 들어 밖으로 나돌려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뭘 하러 다니길래 평생 안 그랬던 사람이 저녁에 집에를 안 들어와? 아니 뭐 요즘 집에만 계속 있으니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예전에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뭐. 당신 친구들도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들도 밤늦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하고는 연락도 거의 다 끊겼다면서. 도대체 밤늦게 누굴 만나러 다니는 거야? 아, 그냥 만나는 사람들 있어. 당신이 내 친구들을 다 알아? 당신이 모르는 내 친구들도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당신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들어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솔직히 말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해. 친구들도 내 마음대로 못 만나.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뭘 할 게 있다고 매일같이 나가냐고.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남자들끼리 뭘 하러 다니냐니깐. 커피 마신다 커피. 남자들끼리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신다고. 뭐라고? 남자들끼리 새벽 늦은 시간까지 몇 시간씩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이 둘러대는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커피숍에 모여 밤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다는 걸 믿고 있을 여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밤에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말로 표현 못할 쎄한 느낌을 받으면 어김없이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아내분들의 그런 촉 때문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 곤란을 겪었던 경험들도 한 번씩 있으실 거고요. 저는 그런 제 촉을 믿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가 착각하고 있길 바랬거든요. 한 평생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제가 결혼한 지 40여 년이 지난 60대 후반이 된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 혼자 의심만 하고 있을 뿐 뭔가 물증이 없으니 더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외모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남편의 다정했던 성격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거지. 제 남편이지만 솔직히 외모는 탈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빠 안 닮고 저를 닮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밤늦게 집을 나갈 준비를 한다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죠. 남자가 남자 만나러 나간다고 아침에 한 샤워를 저녁에 다시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살면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이 소파 위에 올려둔 휴대폰으로 카톡 소리가 들리더군요. 물이 나게 달려가 조용히 남편 폰을 확인하니 미희라는 여자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오늘 올 때 자신이 선물해줬던 향수를 뿌리고 오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죠. 당신 잠시 나하고 얘기 좀 해. 얘기? 무슨 얘기? 나 지금 바빠. 할 말 있으면 그냥 내일 얘기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미희가 누구야? 뭐하는 년인데 당신한테 향수를 뿌리고 오라고 해? 당신하고 무슨 사이길래 향수를 뿌리고 오라고 하냐고. 당신 뭐나 몰래 내 핸드폰이라도 본 거야? 내가 보려고 봤어? 미희한테 카톡 왔다고.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잖아.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길래 매일같이 밤늦게 나가나 했더니 여자 생긴 거였어? 그냥 친구야, 친구. 다른 친구 통해서 알게 된 동네 친구라고. 나는 뭐 친구 만나면 안 돼. 당신한테도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잖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다고. 친구를 만난다는 거야. 친구가 아니라 당신 여자친구겠지. 무슨 친구를 매일 밤마다 만나냐고. 그때까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제 촉이 제발 틀리기를 바래왔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아무 죄 없는 남편을 혼자서 의심하고 있는 거길 바랬었죠. 왜냐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젊을 때도 아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했든 안 원했든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순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너무나 미웠지만 이른이 다 된 남편한테 꼬리를 치는 정신 나간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남편을 정말 혼쭐 내놔야 앞으로 살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집에서 나가서 그 여자랑 살아라고 남편한테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나는 당신이 외도하는 걸 눈 감아줄 만큼 대단한 위인이 아니니 앞으로 나 말고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지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나가서 그 여자랑 아예 살림을 차리지 그래? 그 여자가 이른이 다 된 당신이랑 같이 살아는 준대.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네가 잘못해놓고 아무 죄 없는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조만간에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어.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까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아니 그 여자 만난 지 얼마 됐다고?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나보고 집을 나가라는 거야? 지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 못 해주겠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도저히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그걸 알긴 아냐고.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바람핀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바람핀 게 나 때문이냐고?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여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지난 40년 동안 지옥처럼 살아온 걸 얼마나 후회한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옥 같았다는 거야?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결혼하고 40년 동안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승재한테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랑 넘어가서 지옥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당신이 나랑 살면서 언제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있어? 뭐? 애교? 내가 지금 나이가 65인데 당신한테 애교 부릴 나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말고 젊었을 때도 그랬던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나도 도저히 당신처럼 곰 같은 성격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 남자보다도 더 무뚝뚝한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먼저 그렇게 표현해 준 적 있어? 나보다도 더 무뚝뚝한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자고. 우리 둘이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걸 내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표현 못해서 미안하니까 당신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지금 하는 말들 진짜 진심이야? 평생 크게 싸운 적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으면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리고 당신 곧 있으면 일흔이야.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 당신 곧 있으면 일흔이라고. 일흔 나랑 처음 만났을 때 20대 중반인 이철현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솔직히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닌 거 몰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거겠냐고. 아, 다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미애 씨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결심한 거 앞으로 후회할 일도 없고 당신한테 용서를 빌 일도 없으니 구질구질하게 그만해. 나도 남은 인생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당신 지금 사랑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날 두고 그 여자한테 사랑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그날 저녁 저한테 외도 사실을 발각당한 남편은 오히려 모든 잘못을 저한테 돌렸습니다. 그러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여자가 선물해준 향수를 옷에 뿌려대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아들 승재를 키워왔던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적반하장으로 집에서 나가란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갈 곳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다른 친구들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라도 했을 때도 저는 제 남편을 믿었기에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왜 안 그랬는지 과거에 제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 생기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들 승재였습니다. 곧장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빠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저희 아들 말곤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어? 엄마가 아들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좀 걸었어. 응. 엄마, 저녁은 아까 먹었지.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울었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아빠가 엄마를 두고 바람을 폈어.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랑 싸웠는데 조금 전에 싸우고도 그냥 엄마를 놔두고 그 여자 만나러 나갔어. 아니, 엄마 진짜야?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어디서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아빠가 내일 모레면 일흔인데 바람을 폈다는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집에서 나가래. 이 집이 본인 집이지 내 집이냐고 하면서 다음 주까지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거 있지. 승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희 아빠 얼굴을 도저히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너희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될까? 엄마, 우리 집에 온다고? 아니, 근데 아빠가 바람을 폈다니 지금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우리 아빠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마, 잠시만. 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빠한테 직접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다시 전화 줄게. 잠시만 기다려. 아들이 5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를 준다 했는데 30분이 넘어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엄마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서운하기도 했지만 무슨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제가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 주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새벽이나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온 남편이 다시 집에 오는 걸 도저히 눈 뜨고 못 지켜볼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들한테 미안한데 며칠이라도 신세를 좀 지면 안 되겠냐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면 일단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엄마가 온다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니 직접 데리러 오진 못하고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갈 곳 없는 채 신세의 아들이 데리러 오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택시를 잡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승재야, 엄마 왔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들네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더군요. 뭔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 소민 씨랑 잠시 얘기 좀 한다고. 아니, 승대 씨 잠시만요. 우리 아직 얘기도 안 끝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그걸 내가 소미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랑 승대 씨는 결혼을 한 사이고 여긴 우리가 같이 사는 신혼집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집도 승대 씨가 사온 게 아니라 저랑 승대 씨랑 정확히 반반 내서 구매한 집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미리 동의를 구했어야죠. 제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소미 씨한테 당연히 미리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 엄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 집에 못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디 미국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천지에 부모가 자식 집에 못 오는 경우가 어딨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재 씨,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들 집이라고 하는데 아들 집이 아니라 아들이랑 며느리 집이죠. 이 집의 절반은 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미리 얘기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 보고 돌아가라고 할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아주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으면 집도 정리를 좀 하고 반갑게 맞아드렸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예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예의가 아니신 거죠. 제가 설마 하다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서러운데 아들네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운수 나쁜 날이 있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건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제 앞에서 한참을 다투더니 결국 아들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 꼴까지 당하며 아들네 집에서 머물러야 되나 싶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바람피고 뻔뻔하게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너무나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랑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하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하니 한사코 제 손을 잡고 며느리가 뭔가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편하게 있어도 되니 얼른 들어오라고 제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오게 됐어도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며느리 말대로 밤 늦은 시간에 신혼집에 불쑥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아들이 자기 침대를 양보하며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아들과 며느리가 지내는 방을 제가 뺏어서 머물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었으니 급한 대로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내가 남편한테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남편이 외도를 했나 스스로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아들 내 집에 머무는 것도 하루 이틀일 텐데 앞으론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긴장이 되니 입이 바짝 마르더군요. 참다 물을 한 모금 마시러 조용히 주방으로 갔는데 그때 큰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새벽 늦은 시간 주위가 너무 조용하니 원하지 않아도 제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소민 씨,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모질게는 못 대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그러면 새어머니한테 받은 돈 다시 돌려줄 거예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시아버지랑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걸 이해해달라고 주신 용돈들 다 돌려드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받으면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 일인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돈을 받아서 일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제가 승재 씨하고 상의를 했어도 결국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승재 씨는 본인 마음 편하려고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승재 씨도 그 돈을 안 원했으면 돈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히 얘기했겠죠.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그 돈 안 받았을 거예요. 이미 소민 씨가 돈도 덜컥 받고 그 돈으로 소민 씨가 우리 가게 이전할 곳까지 이미 부동산하고 계약해버렸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승재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승재 씨나 저나 둘 다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 안 받고 빚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는 부자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승재 씨 가게도 훨씬 좋은 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부자로 살게 만들어주자고요. 갑자기 제 귀에 들어온 돈 얘기에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그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한테 접근한 여자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 같았어요. 제 생각엔 저를 남편한테서 떼어놓기 위해 돈으로 아들을 매수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성격상 절대 그 돈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 저희 며느리한테 대신 전해준 것 같았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 가게를 확장 이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왜 아들한테 준 건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사연 후반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 잠은 좀 잤어? 응, 그래도 조금 눈은 붙였어. 엄마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잠은 잤다고 하니 다행이네. 어머니, 저희 집이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말씀도 없이 찾아오셔서
조금 불편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불편할 게 어딨니? 여기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승재 씨랑 저랑 같이 구매한 집이에요. 공동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자꾸 아들 집이라고만 하시면 섭섭해요. 소민 씨, 왜 아침부터 엄마를 무안하게 만들어요? 며느리가 돼서 우리 엄마한테 좀 싹싹하게 대하면 어디 덧나기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승재 씨.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어제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신 거랑 지금 제가 차려놓은 아침밥까지 다 합쳐서 10만 원은 주셔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이 집에서 신세를 졌으면 제가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니? 이미 독립해서 저랑 결혼까지 했는데 밤 늦게 불쑥 찾아오신 어머니 잘못이죠? 소민 씨, 진짜 그만하세요. 제가 경고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를 대하면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승재 씨는 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지금은 2024년이에요. 2024년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온 건 저 말곤 아무도 없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결혼할 때 부모가 꼭 보태주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세대는 전부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희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몸도 멀쩡한 젊은 사람이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께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죽을 때 그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좀 베풀 줄도 아셔야죠. 소민 씨,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같냐고요? 정말 못 듣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제 새벽에 너희들이 나눈 얘기들 못 들은 줄 알아? 무슨 얘기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어제 새벽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러면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그러길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제가 그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못된 며느리로 만든 것도 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요. 누구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도와주시겠다고 돈을 주시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숙박비랑 밥값 지금 제 계좌로 보내세요. 뭐라고? 새어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깐 며느리가 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말리지 않고 한숨을 쉬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며느리를 잡고 흔들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하니 저도 더 이상 힘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곧장 아들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며느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제 제가 아들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처음 알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돈도 돌려줄 거고 자기는 아빠하고 바람난 그 여자가 새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순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대로 엄마가 집에서 떠나면 평생을 불효자로 살게 될 것 같으니
집에 계속 머물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바람을 핀 건 남편이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받은 건 며느리인데,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랑 이렇게 몸싸움까지 했는데, 아들 집에 더 머물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텔방에서 며칠을 지내다 작은 원룸을 구해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아직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발 붙일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에 나눈 대화를 듣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고 증거로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바로 어제 남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더 이상 남편하고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으면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나 하라며 전화를 안 받고 있었는데 전화가 수십 통 오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정말 미안한데 소송 건 거 취하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그 여자랑도 벌써 다 끝났어. 당신 말대로 날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 내가 벌어놓은 돈을 노리고 온 거였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평생을 같이 살아온 당신을 두고 한눈을 팔다니.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가 당신한테서 날 떼놓으려고 며느리한테 돈까지 찔러줬던 거 알아? 나도 지금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서 진짜 가진 것 하나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런데 민사소송까지 걸어오면 진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부탁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그리고 날 집에서 쫓아낼 때 길에 나앉으라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당신도 어디 한번 길에 나앉아봐.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찔하지? 사연을 제보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절대 저희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저를 버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며 저를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군데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위기에 처하니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인생 말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이런 기구한 일이 일어난 건지 세상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결국 며느리가 말도 없이 계약한 부동산을 해지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은 못 받겠지만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사돈댁에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딸한테 확실히 얘기해 둘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식이 들리는 대로 댓글을 통해 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비록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힘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그럴 테니 같이 힘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음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이든 좋으니 저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